자, 다음은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어린 전사예요. 저보다 한참 어린데 솔직히 존경스러워요. 어떻게 누군지 대체 아시겠죠? 아시겠죠? 자, 영상이 준비됐죠? 네,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청소년 보수의 상징 젊은 천사 배다니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주일 동안 이 자리가 여러분들이 보고 싶었습니다. 벌써 10주차 마지막 집회를 이제 갖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저는 이제 2주, 3주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했지만 여러분들과 함께한 3주가 정말 행복했고 매주 토요일이 기다려졌던 것 같습니다. 오늘이 삼각지역에서 마지막인 집회로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한 가지 나눠보고자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1970년대에 미국에 있었던 매우 중요한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1970년대에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서 전쟁을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미국의 대통령 당시는 닉슨이라는 미국 대통령이 수장으로 있었을 때였습니다. 미국의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은 참패를 하면서 실패를 거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닉슨은 자기의 선거 이미지를 망칠까봐 자기의 득표율과 그러한 지지율을 망칠까봐 미국 국민들에게는 우리 미군은 베트남에서 선전하고 있다라고 거짓말을 쳤었습니다. 그때 거짓을 깨우쳤던 언론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워싱턴 포스트와 현재 뉴욕 타임즈입니다. 워싱턴 포스트와 뉴욕 타임즈 이 두 개의 언론사들은 미국 국방부 맥나마라 보고서, 그러니까 미국 베트남 전쟁에 대한 보고서, 미군이 지고 있다는 보고서를 1급 비밀 문서를 빼돌려서 일면에 크게 실어서 우리 닉슨 대통령은 우리 미국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진리를 외쳤었습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미국의 당시 행정부 닉슨 행정부는 당연히 뉴욕타임즈와 워싱턴 포스트를 국가 기밀 유포죄로 고발을 했습니다. 고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1971년 6월 30일 날 미국의 연방 대법원은 6대3 판결로 어떤 판결을 내렸느냐? 우리 언론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된다라며 워싱턴 포스트와 뉴욕 타임즈의 손을 들어줬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왜 이 사건을 말씀드리는 것이느냐? 그때 6대3 워싱턴 포스트와 뉴욕 타임즈를 손에 들어줬던 대법관 휴고 블랙이 한 말이 있습니다. The power of the government to censor the press is abolished so that the press would remain forever free to censor the government. The press was served to the governed, not the governors라고 미국의 연방 대법관 휴고 블랙은 선언을 하였습니다. 이 뜻은 무엇이느냐? 언론사는 미국의 연방 대법관들은 어떤 판결을 내렸느냐? 미국의 언론사들은 통치자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통치받는 미국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을 섬기는 것이라고 언론사들의 역할을 선포하였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다시 생각하면서 두 가지를 깊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때 당시 우리나라 언론인이 그런 상황에 있었다면 과연 대통령과 이러한 세상의 권력자들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그런 진실을 외칠 만한 지금의 언론사들이 지금 있을까요? 과연? 두 번째 질문입니다. 과연 만약에 그렇게 진실하고 깨어있는 언론사들이 있다 해도 과연 언론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진실하고 깨어있는 대법관들이 지금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상황을 봐서 그렇게 용기 있는 목소리를 높일 수 있을 정도로 용기 있는 언론사들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언론의 자유를 보장을 하고 국민들의 편에 설 수 있는 쓰려고 하는 대법관들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2022년 7월 28일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수많은 부정선거 증거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대법관들은 민경욱 의원님의 부정선거 소송 무효 소송을 기각시켰습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저는 여러분들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집회이지만 여러분들께서는 저의 연설 중에서 이 한마디를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는 한 전투에서는 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전쟁에서는 승리를 거두을 것으로 저는 확신을 합니다. 미국의 연방대법관들의 또 유명한 판례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의 1971년 미국의 연방대법원에서 미국 전역에서 낙태를 허용하는 로데웨이드라는 잘못된 판결이 내려졌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 깨어있는 기독교인들은 70년 동안 하나님께 낙태를 허용하는 로데웨이드 잘못된 판결이 없어지도록 눈물을 머금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2년 전인 2022년 6월 24일 미국의 연방대법원은 로데웨이드 판결을 폐지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의 50개 주에서 절반이 넘는 주에서 낙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미국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루이지애나 주 정부가 모든 루이지애나 주 내에 있는 모든 학교마다 10계명을 붙일 것을 명령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오클라호마에서는 모든 학교마다 성경이 가르쳐지기를 명령하는 법안을 시행하였습니다. 오클라호마 교육부 장관은 더 나아가서 이 성경을 가리키는 이 주 정부의 명령을 어길 시에 모든 어떤 교사라든지 해임을 시킬 것이라고 강한 엄포를 놓았습니다. 또한 7월 달에 들어서 미국의 10개에 넘는 주에서 음란물 사이트가 차단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미국이 지금 깨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이 70년 동안 잠든 이 깊은 잠에서 깨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확실히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미국은 회복될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의 지금 상황이 얼마나 절망스럽고 어떻게 보면 정말 어두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지금 수년간 걸치신 싸움과 의지와 투지가 있었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을 구워 살피사 이 땅의 정의와 자유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실 것임을 저는 여러분들께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가 마지막에 삼각지에서 하는 집회가 여기서 이제 마지막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께 언젠가 다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있어서 싸울 수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어서, 또한 이 자리에 세워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저에게 말씀드렸던 말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한 전투에서 많이 패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우리는 한 전투에서 비록 패할 수는 있지만, 우리는 이 저 부정선거 세력과 저 악한 세력과 싸워서 승리를 할 것임을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배단일이었습니다.